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새 강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관광 상품과 교육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종교 관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교육 관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교 관광의 대표 상품 템플스테이, 그리고 두 주제의 상품 기획 사례를 알아보는 순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류와 함께 시작이 된 주제입니다. 그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 특히 옛날에는 종교와 그 정치가 일치돼서 종교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최근에 와서도 종교가 그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가 지역으로 스며들면서 지역 문화와 합쳐지면서 독특한 그런 문화 형식으로 좀 발달이 되었죠. 그래서 같은 종교라도 자연적,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전파 경로,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교 관광 상품이 그 종교와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 관광이 시작된 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세 암흑 시기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 종교 관광이 시작된 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 있고요. 종교 순례는 그 당시에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한 거로 돼 있고, 그 당시 종교 순례, 소위 필그리미지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한 그런 여행이었지만, 그 위험을 정신적인 보상으로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이 수반되어서 관광 상품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십자군 전쟁이 종교 상품의 효시로 이렇게 보는데, 십자군이 물론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종교의 발원지를 정복해가는 과정이었지만, 거꾸로 다른 세계의 유럽의 실태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돼서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세 시절에 종교 관광은 종교의식과 의례를 같이 동반해서 사람들의 어떤 공간적인 이동 범위가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성지 순례 자체가 관광 상품으로 발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교 관광은 당연히 종교가 주제가 되는 것이지만, 종교뿐만 아니라 관련 성지 일조, 유물, 또 사원, 그리고 종교 축제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나 종교 관광자들에게 종교적 관심 외에도 역사에 대한 향수, 또 그 당시 이미 벌써 이 도시로부터의 탈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이런 것들의 견목적 관광이 이루어진 게 종교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교회와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종교 관광도 그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관광 역시도 그 성지나 종교 유적 사찰만 관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나 의식을 주관하는 특정 기관, 또 특정 종교의 교육을 겸해서 문화활동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관광의 특징은 종교 전문가가 대동하는 관광여행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회나 카톨릭 단체 같은 데서 종교 관광을 오거나이즈하고 있는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교 전문가에서 모집되고 홍보 마케팅이 종교 단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향적인 단체들에 의해서 주로 오거나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관광의 그 수혜자들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특정 종교 단체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광상품으로서의 중요한 특징은 이 종교관광상품이 관광상품의 일반적인 결점인 비수기나 성수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종교 관광은 당연히 종교를 테마로 하고 있죠. 가장 오래된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신앙 자체가 시베리아의 어떤 샤머니즘으로부터 기원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전래가 되어 있었고, 또 삼국시대 이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국시대에 와서 유불선 종교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되면서 무속신앙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무속신앙의 어떤 형식 자체는 전래되고 있고, 또 무속신앙 자체 그 형식은 관광 매력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그 무속신앙은 굿판이라든지 동제, 도당제, 불학제, 식긴급, 또 그 어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어항 추러제 같은 그런 굿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관광 상품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전래 역사는 16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의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불교 사찰들은 소위 그 명당에 자리 잡고 있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 차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교입니다. 유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조 500년을 지배한 그런 문화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유교는 당초에 교육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지만 거의 종교화돼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를 지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상을 지배한 그런 종교 활동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문화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에 100여 개의 사원, 그리고 235개의 향교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역사는 20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박해를 받아서 그 흔적이 천주교 유적 상품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이 천주교 교구별로 유명한 그런 성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경기도 홍주의 천지남을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순교 유적지가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그런 문화 유적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종교 상품의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종교 관광 상품이 있는데 바로 템플 스테이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불교는 소위 명당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사찰 자체가 굉장한 관광 매력인데, 여기에다가 현대인의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그 결점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그 서원 사상, 명상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불교 사찰과 가미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교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당시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완할 대안으로 템플스테이가 처음에 상품이 제시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 관광 상품으로 거듭나서 현재까지도 많은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을 끌어오는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템플스테이는 뭐 사찰 문화 체험뿐만 아니라 산사 체험이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마음의 의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해보는 그런 독특한 종교 관광 상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예산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사업 주체는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라는 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가 넘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뭐 크게 보면 템플라이프 또는 템플스테이 단기 출가 경험이 주로 되어 있고요. 시식형이나 수련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찰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 교육의 대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템플스테이는 꼭 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그 명당에 위치한 또 산속에 위치한 그런 자연 관광을 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템플스테이의 기원은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뭐 내국인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특히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대사에서 뭔가 인간적인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해결 방안으로서의 템플스테이가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종교관광 상품의 어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면 용주사 사례입니다. 용주사 경우는 그 템플스테이가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다른 하나는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인데 그 내용은 크게 뭐 다르지 않지만 진행이 외국어와 우리말로 진행이 된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개 1박 2일의 프로그램인데 첫째 날 오후에 뭐 사찰에 도착해서 스비라고 해서 사찰 기초 예절을 습득을 하고 입제식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예식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사찰을 둘러보고 저녁 공양을 합니다. 공양이라는 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저녁 식사인데 불교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저녁 예불을 드리고 108배를 하게 되는데 108배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염주 만들기를 대안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요가 또 취침을 들어가게 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타종 체험을 하고 새벽 예불을 하고 부모님 음경 독경과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을 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울력이라고 해서 사찰에서는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이 노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력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찰의 마당을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울력 이후에 뭐 숲길 걷고 다도한 다음에 해향이라고 해서 마치고 귀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그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날 오후에 사찰에 도착해서 입제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영어로 진행되는 사찰 소개 그리고 저녁 바로 공양하고 저녁 예불 또 연등 염주 만들기가 좀 의견에서 따로 추가되어 있고요. 요가 명상을 한 후에 취침을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기상을 해서 타종 참관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예불 참선 그리고 저서 아침 공양하고 스님들과 함께 같이 사찰의 마당 쓸기 소위 울력을 하고 숲길 체험을 하고 우리 고유의 다도 체험 외에 내국인하고 다르게 이 경전탁본 체험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따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심 공양을 하고 귀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바로공양을 말씀드렸는데 사찰 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 식사, 모든 식사를 바로공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찰에서 불교 사찰에서 식사는 식사 행위 자체가 도의 하나입니다. 그냥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도의 하나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로라는 의미가 적당한 양을 담는 밥그릇, 자기가 먹을 만큼을 담아서 반드시 깨끗하게 비우고 따로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워야 되는 식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공양이라면 단순히 밥을 먹는 식사요법이 아니라 수행의 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법공양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서 평등정신, 그리고 철저히 위생적이고 조금의 낭비도 없기 때문에 청결정신을 함께 배우는 그런 절차가 바로 공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은 뭐 우리나라 현대 사람들이 많이 중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지만 특히 서양 사람들이 젠이라고 해서 굉장히 즐겨 찾는 그런 절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참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깨달음에 다다른다고 해서 견성이란 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울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에서의 노동 행위를 말합니다. 절에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노동을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역사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고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표적인 종교 건강 상품이 되겠습니다. 사찰은 우리는 건강 상품의 하나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종교 기관이죠. 종교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건강적인 어떤 시각으로 연출한다기보다는 종교의 어떤 고유성, 종교 자체의 의미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템플스테이가 건강상품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느냐의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템플스테이가 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고 또 템플스테이에 맞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차별화시킨다 그러면 템플스테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발전해 나갈 종교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이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존 사찰을 단순하게 관광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템플스테이가 체험 상품으로 거듭나면서 순례와 관광의 양면성을 가져오고 특히 체험 관광, 특히 대안적 관광에서 진짜 관광, 진정한 의미의 관광 상품으로 거듭난 아주 대표적인 모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광 상품입니다. 아마 관광 상품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상품 중에 하나가 교육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그 신조 에듀테인먼트란 말이 생길 정도로 교육관광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에듀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 교육 관광 상품이 어떤 정규 교육 상품의 하나가 아니라 정규 교육 상품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평생 교육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평생 교육 시스템의 하나로서 교육 관광 상품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아무리 이 경기가 침체되는 불경기가 와도 교육에 관한 그런 지출만큼은 절대로 감소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교육 경우는 뭐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라서 평생교육에 관한 상품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근대적 의미의 교육관광 상품은 유럽에서 실시된 주로 18세기에 주로 이제 많이 시행이 되는데 그랜드 투어라는 거죠. 그랜드 투어는 영국의 귀족 자녀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뭐 2년, 3년 집중적으로 여행한 그런 교육관광 상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품이 있었는데 신라시대 때 화랑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국을 여행하게 한 그런 상품이 우리나라의 교육관광 상품의 효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관광은 대개 뭐 어학연수, 워킹 할리데이, 해외 인턴십, 기업연수 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학연수는 교육관광 상품 중에서 그 볼륨, 크기가 가장 큰 경우입니다. 외국어를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경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영어 어학연수죠. 최근에 와서는 물론 이제 중국어에 관한 그런 연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 경우는 뭐 일반 영어 과정, 또 휴가를 이용한 성인 및 방학을 이용한 그 주니어 학생들의 영어 과정, 그리고 기업 임원을 위한 영어 과정, 개인과의 진학 목적의 영어 과정, ESL이라고 해서 교사들을 위한 영어 교육 과정이 있겠습니다. 특히 워킹 홀리데이는 주로 호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호주의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젊은 사람들에게 그 워킹 비자를 주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뭐 지역에 따라서 워크 앤 트래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경우는 뭐 이스라엘의 키부츠, 영국에서 시작된 우프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는 문제가 뭐 그 영어도 하고 노동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를 얻어서 좋긴 한데 실제로 노동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돼서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인턴십은 그 해외에서 주로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그 부족한 청년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비자를 주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분야는 뭐 우리 관광의 호텔 분야, 리조트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IT 분야 등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해외 인턴십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연수가 교육 관광 상품으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 인센티브 투어 그래서 기업에 공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 관광을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기업 연수와 포상을 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교육관광 상품의 한 사례를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조선시대로의 타임머신 여행, 그래서 빌리지 스쿨 일주일짜리 상품을 한번 기획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리지 스쿨은 최근에 서양 물질 만능주의 폐해를 인간 중심적 동양 사상으로 좀 복구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강화도 중에서도 특히 이 교동도를 선택을 했는데 교동도는 최근에 다리가 개설이 돼서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교동도 자체가 지금 카메라만 갖다 대면 60년대 어떤 세트장 같이 이렇게 전혀 어떤 현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동도를 선택을 했고요. 상품은 그 유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훈장 밑에 여러 조를 편성해서
각조의 리더를 문화 해설자들이 이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본 내용입니다.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은 뭐 입소식을 거쳐서 유교식의 인사 예절을 배우고 훈장님의 유교 이야기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유교 교육에 의해서 식사예절, 우리나라 식사예절이 지금 그 옛날 방식, 또 전통적인 방식에서 많이 퇴색해 있는데 전통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사예절, 그리고 한복 체험. 한복도 요즘 많이 입고 있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 뭐 댄님이라든지 옷고름을 매보라고 그러면 잘 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체험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일반 그 여가 행사로는 뭐 널뛰기, 또 강화도에는 좀 천연연색 체험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천연연색 체험하는 경우, 특히 천연연색은 개량 한복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놀이, 윷놀이, 그리고 사물놀이를 한번 배워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넣었고요. 사군자 그리기, 그리고 우리 전통 떡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임금님 수라상 체험, 붓글씨 체험,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하고, 저녁마다 그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교동도에 있는 등산하고 그동안 수행한 과제를 평가해서 장원급제조를 발표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빌리지스쿨을 교동도에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과 가까워서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특히 이 상품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봅니다. 약점으로는 뭐 이런 민속마을 세트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기회로는 최근에 이 현대적인 어떤 정신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교나 명상에 대한 그런 세계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기회를 받고, 모든 관광 상품이 그렇지만 잘 되는 경우 다른 모방 상품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약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리지스쿨의 그 상품은 코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코아 상품,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훈장과 문화해설, 또 가족의 우정, 경험, 새로운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상품이 되겠고요. 가격은 일주일 숙박, 교육, 체험, 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70만 원 정도, 비교적 좀 비싸게 설정이 되어 있죠. 프로모션은 영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걸 했고요. 유통은 기업의 포상관광 상품 또는 일반 여행사에서 모객을 통한 여행자 모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타 기념품으로 홍삼 초콜릿이나 우리 고유의 어떤 사탕 같은 것을 선물로 전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그 테마 관광 상품 중에서 종교 관광 상품과 교육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종교 관광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교육 관광 상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종교 관광 상품과 교육 관광 상품의 실제 상품을 기획해서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